공천 헌금 논란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잦아들질 않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김병기 의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제 뉴스토마토 유튜브 방송에서 김병기 의원이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제 불법으로 한 건 없다. 정치적인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불법적인 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제명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발언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잊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두 가지로 봐요. 네. 하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 제 발로 당을 나갔다가 네. 이제 당하고 멀어지게 되면은 방어도 안 된다. 방어 안 되죠. 네. 네.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난 내 발로 안 나간다. 네. 끝까지 당에 남아 있는다. 그게 정무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할 수 있고 어쩌면 맞는 판단일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본인만 생각하면 당은 뭐 괴롭건 말건. 네. 두 번째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어떤 거? 제명당하는 한이 있어도. 오호. 그런 말 잘 안 쓰거든요. 네. 아니 왜냐하면 제명이라는 거는 당이 훨씬 더 무겁게 제재하는 거고 강선우 의원 제명당했잖아요. 네. 그걸 환기시키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굳이 할 이유가 없는데 그 얘기를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네.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할 수 있으면 해봐. 저는 이런 일종의 거라고 협박인가요, 봅니다. 그러면? 협박일 수도 있고 자신감일 수도 있죠. 김병기 의원은 가진 게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 공직 후보 심사위원장을 했어요. 때문에 공천 받은 사람 떨어진 사람들의 모든 신상과 평가 관련된 자료를 한번 쭉 리뷰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때문에 정보가 많죠, 일단. 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원들하고 면담도 하고 상담도 했을 거 아니에요. 녹음 안 했을까? 그러니까요. 강선우 본인이 의원이랑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녹음했으니까. 그 대화라면 녹음 안 했을까요? 네. 혹은 이 사람하고는 대화할 때 녹음을 해놔야 될 것 같아. 라면 근데 본인은 안 했을까요? 그런 거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 없다는 걸 굳이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해. 그렇군요. 네. 네. 그런 거 없으니까 안심하라라고 얘기했지만 네. 믿을 수 없다. 있을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확실히 정보기관 출신은 정보기관 출신이다. 네.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정청래 대표가 오늘 뭐 어디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우회적이지만은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들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정청래 대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건 이제 시스템 에러는 아니고 개개인의 일탈, 네. 휴먼 에러다. 맞아요. 그러나 어쨌든 당이 심각한 문제고 끊어낼 건 끊어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좀 제발로 나가줬으면 네. 하는 생각인데 김병기 대표는 거기에 미리 답을 했어요. 난 절대 안 나간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 김병기 의원하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보좌관들 네. 이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갖고 있는 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 김병기 의원이 그 일을 다 그 보좌관들한테 시키거나 네. 아니면은 정보를 공유하거나 뭘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강선우 의원 저것도 사실은 그 경로를 타고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김병기 의원과 그 보좌진들 사이에 폭로전으로 가면 그 사이에서 멍드는 건 민주당이 멍들 것 같아요. 네. 민주당으로서는 좀 스스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김병기 의원이 네. 정리를 안 해주면 이게 골치 아프게 생겼다. 지금 뭐 지도부만이 아니라 당 내에서 뭐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의원들이 스스로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탈당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은 정치 도의적으로나 과거에 우리가 정치권에서 있었던 그 체면과 A와 품격과 염치를 생각하면 네. 저 정도 논란이 되면 일단 탈당을 해서 당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렇죠. 이게 이제 정치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될지는 조사를 해보면 나오니까 네. 조사한 다음에 자기가 사법적 그 부담을 덜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탈당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춘석 의원도 그랬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 먼저 선제적으로 방송에 나와갖고 유튜브에 나와서 내가 제명을 당할지언정 제 발로는 걸어가지 않겠다.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했던 내가 무릎 꿇고 살기보단 서서 죽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건 뭐냐면 독재 정권이 나를 탄압할 때 내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결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 의원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유머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반겉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겉박. 근데 지금 박원석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이러저러한 것들을 갖고 있을 수가 있고 네. 더 중요한 것은 강선 의원은 일단 비슷한 사건으로 구설수에 올랐는데 바로 제명을 시켰잖아요. 네. 제명도 본인이 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 그렇죠. 제명을 막 했잖아. 네네.
근데 이게 비슷한 논란인데 지금 시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먼저 날 잘라봐. 자를 수 있으면 난 절대 안 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양반의 이 탄원서에 나와 있는 공천원금 수수 의혹과 관련된 논란이 조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김현지가 조사가 돼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김현지 통해서 전화를 했고 김현지 통해서 당대표실 갔다는 건 인정했잖아요. 네. 김현지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야, 그러면 나를 털려면 김현지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 해야 되고 내가 그때 공직 후보자 검증위원장이었어. 내가 그때 비명 행사 시킬 때 내가 다 했어. 네. 알잖아. 뭐 이 말 한마디면 당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저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모렴치한 정치 문법을 쓰는 겁니다. 아, 모렴치. 사실은 정말 정치 도의적으로 파렴치한 짓을 하는 건데 네. 그것에 민주당은 꼼짝 못하고 지금 덜덜 떠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니까 뭐 김현지 실장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까지 지금 다 줄줄이 이제 네.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 인터뷰에서 한 해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경 시의원이 강선우 의원한테 1억을 준 걸 알았는데 공천을 준 거는 이걸 묵인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그러니까 다시 이제 강선우 의원이 사실 그거 돌려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끝난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는데 오늘 또 보좌관들이 얘기를 했을 때는 아 그렇지 않다. 자기네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억 원을 강선우 의원이 받았다는 거 알면서도 공천을 주고 그거를 묵인했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한 김병기 의원의 해명 이게 뭐 상식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죠. 네. 납득이 안 되고 당장 그걸 설명하려면 1억 원에 대한 행방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게 과연 지금 어디가 있는지. 네. 그러니까 돌려줬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돌려받은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 네. 아니면 이걸 받았다는 사람이 뭐 오늘인가 뭐 그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던 사무국장이 조사를 받았잖아요.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오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는 네.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설명을 했겠죠. 네. 자기가 받아서 보관했는 건지 아니면 자기는 보관 안 했는데 강선우 의원이 그렇게 말한 건지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그 네. 해당 사무국장이 자기는 부인했다는 모르는 거야. 일이다. 부인했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1억이 어디 있는지 설명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1억이 어디 있는지 설명한 다음에 분명히 1억을 받아서 보관했고 돌려줬든지 가졌든지 나눴든지 분파를 했든지 뭐 있었는데 네. 그 다음날 단수공채 냈잖아요. 네. 그 과정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구차한 설명하는 게 그게 사실은 그 1억을 받아서 우리가 협박받아서 한 게 아니고 네. 물어보니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 강선우가 나중에 부인하더라. 네. 부인했기 때문에 난 그 말을 믿고 없었던 일이 잘못 전달돼서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단수공천 한 거로 자기는 안다. 이렇게 네. 된 거거든요. 네. 자기는 또 거기에 공간에 참석하지 출석하지 않았다. 않았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로 설명을 하면 그 다음날 단수공천 하기 전에 있었던 녹음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네. 강선우 의원 나오잖아요. 네. 살려주세요. 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럼 다 쇼고 거짓말이고 무슨 뻥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분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하다 막히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상식적이지 않다. 그 왜냐하면 해명이. 그 다음에 단수공천했으면 설명을 해야 돼. 네. 자기가 강선 의원이랑 협박을 받았니 어쩔 수 없으니 이걸 묻는 걸로 하고 그냥 이 사람을 단수공천 합시다라고 야합을 한 것인지 네.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더 큰 힘이 권력이 개입을 한 것인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 못하니까 말도 안 되는 궁색한 지금 회피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 뭐 설명이 안 돼요 잘. 네. 그 뭐 그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얘기들을 뭐 행간을 유추해서 들어봐도 네. 설명이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고 그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 본인이 어쨌든 대화 녹음 없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대화를 당신이 녹음한 거 아니냐에 대한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또 안 해요. 네. 그리고 다른 대화 녹음 없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돌려준 사람이 살려달라고 할 리는 만무하잖아요. 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은 그 대화에서 보면 굉장히 단호해요. 내가 아닌 이상 이거 봐줄 수 없고 네. 내가 뭘 해도 묵인이 되고 차라리 처벌받겠다고 해라. 뭐죠? 컷오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돌려줬다는 말 한마디에 그걸 다 뒤집고서 단수공천 주는 걸로 결정을 했다. 그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면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그 녹음의 근거는 있어요? 그건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네.
그 1억 원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무국장은 부인하고 자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저는 그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을 거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강선우가 둘러댄 얘기일 수도 있다고 그럼 생각해요. 강선우 의원이 직접 받아놓고 그 사무국장한테 아니 뒤집어 씌웠다? 왜냐하면 그치. 공천을 받으려고 배팅을 하는 사람이 누구 통해서 줄 리가 없지. 누굴 통해서 줄 리가 없지. 그래요? 직접 주고 배팅을 해야지. 네. 그리고 안 돌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돌려줬다는 그래요? 말도 사실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돌려줬으면 돌려줬다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제시할 거 아닙니까? 네. 돌려줄 때는요. 나중에 딴소리 안 나오게 어떤 식으로든지 근거를 남기고 돌려줍니다. 네.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돌려주면 문제가 안 되나요? 돌려줘도 문제가 됩니다. 일단 받은 것 자체가 문제다. 네, 정치자금이나 뇌물은 받는 순간에 범죄가 완성돼요. 네. 때문에 나중에 돌렸다 그래서 범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약간의 정상 참작, 네. 양형에 있어서의 참작만 되지 범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 돌려줬다고 그래서 공천 줬다는 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다가 근거가 없어요. 네. 그런 주장을 하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야, 이분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김병기 의원이? 그 자리에 안 갑니다. 공심위 마지막 회의에. 그럼 일부러 안 갔다고 보세요? 저는 일부러 안 갔다고 봐요. 나중에라도 혹여 이게 문제가 맞아요. 됐을 때 네. 그 본인은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네. 저는 그 자리를 안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는 또 결제를 했대요. 그 자리는 안 가는데. 더 그날 이상하잖아요. 끝나고 회의 끝나고 네, 저녁 더 이상하잖아요. 결제를 했다?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게 그 자리에 안 가는 게 정말 그런 고려를 했을 법한데 네. 정상적이라면 그 공간에 간사로서 갔어야 되고 네. 그 녹취 파일에 나오는 그 단호함을 유지하려면 가서 그걸 막았어야 되는 게 맞죠. 네. 오히려 그 공간에는 강소루가 안 왔어야죠. 아. 그렇잖아요. 네. 근데 강소루는 와서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네, 했고 네. 이 공간이 간사였고 절대 이건 컷오프 유지해야 되고 당신 처벌받는다고 아예 해라. 협박에 굴하지 마라. 네. 라고 했던 김병기를 안 나와버린 그 거예요. 주기로 한 거지. 그러니까 주기로 한 거니까 자기는 본인은 근데 안 발을 가고. 빼는 거야.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 뭐하러 거꾸로 된 이 역할을 하겠습니까? 네. 그럼 강선우 의원을 살려달라는 의미는 내가 이렇게 협박을 당하고 있으니 공천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탁이었고 아, 맥락상 김병기 그거죠. 의원이 당시에 오케이라고 그래. 한 다음에 본인은 안 가고 그렇지요. 강선우 의원이 가서 이 사람 공천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상황을 묵인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군요. 두 분은. 두 가지로 봅니다. 그 녹음된 대화의 맥락으로 보면 김병기 의원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네. 살려달라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네. 알리바이성으로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하는 척을 했을 가능성. 녹음하고 그러나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봐주려고 했을 가능성. 네. 그러니까 녹음용으로 냉정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그게 네. 1번 가능성이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주기로 한 자기 손에서 이제 덮고 봐주는 2번 가능성은 다른 외력이 작용했을 가능성. 외력. 김병기는 안 주려고 했는데 네. 그렇죠. 김병기 공간이 간사가 뿌리칠 수 없는 네. 어떤 외력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었던 당시에 강선우 의원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 SOS를 김병기 의원에게만 쳤겠는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되잖아요. 네. 사방팔방 다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어떤 외력이 작용해서 김병기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나 본인도 찝찝하니까 다음날 공간이 회의는 안 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어쨌든 이 생각 끝에 네. 그 외력이 그러면 누구예요? 모르죠. 그건 수사를 해봐야 되는 네. 거죠. 당시에 보니까는 민주당 지도 체제는 비대위였어요. 비대위 체제죠. 윤호중, 박지원 비대위였습니다. 아하. 네. 근데 이제 비대위에서 중앙당 비대위에서 이 결정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서울시당일 가능성이 있는데 네. 서울시당 위원장이 누군가 봤더니 기동민 의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기동민 의원 저도 알지만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김경시 의원이라는 사람은 행적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비례대표 의원으로 이렇게 등용이 될 때 그 등용에 있어서 말하자면 이제 역할을 중간에 네. 해줬던 분은 안규백 국방장관인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서울시당 위원장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김경시 의원이라는 분이 비례대표 시의원을 하면서 동대문에서 지역적으로 활동을 좀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지역구로 옮긴 거네요? 그랬다가 갑자기 강서로 가서 네. 강서에서 이제 공천을 받고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재선이 되는데 재선이 돼서는 구청장의 꿈을 가졌는데 강서에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영등포에다가 줄을 댔어요. 맞아. 굉장히 많이 옮겼네요. 그래서 지역으로. 김민석 그 총리가 네.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 그거에 대비해서 뭐 당원 가입시키고 그런 당비 의혹이 대납. 나왔었죠. 요거 이제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 폭로했잖아요. 네.
그리고 해당 그 종교단체에서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런 성명까지 나왔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의 행적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런 면에서 김병기 의원에 국한되지 않는 어떤 SOS가 네. 강선우 의원을 통해서든 아니면 김경이라는 사람이 무슨 뭐 셀프 뭘 통해서든 네.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죠. 아, 그러면 그 윗선이라는 게 누군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미국으로 출국해가지고 왜 미리 출국 금지를 신청하지 않았냐, 이것도 좀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경 그 시의원이 굉장히 그 재밌는, 그러니까 이력이 화려한 분이죠. 네. 돈도 많아요. 자기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는 뭐 물불 안 가리는 스타일이잖아요. 안규백 시당위원장 동대문 가서 쫓아다니고 활동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강서로 가고, 강서도 들어보니까 거기 가불병 지역구가 3개인데 시의원들이 6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중에 지금 김경 시의원이 당선된 그 지역은 때려 죽여도 민주당이 되는 곳이래요. 네. 그래서 정착가보다 비싸게 1억을 배팅했다는 소문이 많아요. 아, 공천만 받으면 네, 거기는 서울시의 호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거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배팅을 세게 했던 거고, 근데 그게 자기가 1억 원을 갖다 줬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자기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다 과다 보유로 컷오프 된다는 소문이 도니까 네. 제가 볼 때 당연히 협박했겠죠. 어허, 내가 이거 돈까지 줬는데 이게 무슨 당신 소리냐? 뭐야 이거. 내가 폭로하겠다고 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행적을 보면 네.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이니까. 그러니까 강선 의원이 김병기 쫓아가가지고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기가 안 됩니다라고 녹취는 해놓고 제3의 외력이 개입했든지 아니면 김병기하고 야합을 했든지 간에 그 다음날 그냥 줘버리고 그리고 덮으면 끝날 줄 알았지. 네. 그러면 강선우, 김병기만 알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김병기가 상의했던 그 녹취 파일을 들려주고 상의했던 법조인, 변호사 출신 보좌관에게 그걸 공유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있다가 지금 그 보좌관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지금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게 녹취록이 꼭 이제 김병기 의원실 보좌관 쪽에서 나온 게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그런 나오긴 걸 하더라고요. 확인해보면 100%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요? MBC 측에서 그 취재원보고 찾아서 안 하는 건데 아하. 그렇게 되는 구조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에서 아까 말한 외력이라는 건 비대위 체제, 시당위원장 기동민인데 모르겠어요. 그 공관이 간사가 김병기였는데 공관위원장은 누군지 모르겠네. 외부인이었죠. 그쵸. 네. 공관위원장은 대부분 외부 인사를 해요. 네. 사실 얼굴 마담이에요. 아하. 외부 인사 공관위원장은 사실상 영향 행사하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간사가 사실은 모든 걸 주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복잡하면서도 너무 선명한 그림인데 이걸 강선우는 바로 제명까지 시켰는데 김병기는 나 절대 안 나갈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데 민주당이 묵묵부답 입 다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병기 의원이 형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뭐 그러지. 뭐죠? 그런 거야. 그게 나는 니들이 여름에 한 걸 알고 있어. 나는 다 갖고 있다. 모든 자료를 할 테면 해봐라. 뭐 이런 분위기다. I know what you do the last summer night. 아니, 왓을 화시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교수가 영어를 옛날 저렇게 분 못해. 많으시네. 우리 때는 영어를 문법으로만 했어. 하긴 뭐 글래머만 했어. 이해해. 글래머. 국내에서 박사했기 때문에 영어가 안 돼. 아 미국 갔다 오면 비슷해. 신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본인이 직접 공천 헌금을 받았다라는 의혹까지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부인이 아니 그 본인 공천 헌금 조금 얘기하고 넘어가면 네네. 야 이거는 스킬이 프로예요. 아, 그거 하나 줘봐요. 그래요? 만들어줄게. 그 사모님 스킬이 네. 술술. 왜냐하면 받아 일단 돌려줄 때 새우깡 봉지에 넣어가지고 돌려줘. 어? 애나 줘라. 네. 네. 그건 애들 그런 껌값이다 데다가 이듯이. 그건 2천만 원이었고 네. 1,000만 원은 처음에 500만 원인가 처음에 들고 왔더니 선물로는 많고 설 명절값으로 명절값으로 먹고 명절값으로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공천 적다. 헌금으로는 적다. 대단한 진짜. 돌려보내고 나중에 제3자를 통해서 네. 그래도 한번 갖고 와봐. 이거는 많이 받아본 사람의 솜씨예요. 부지런한 거야. 그래서 추정컨대 이건 추정입니다. 네. 창구구나. 아, 창구다. 네. 네, 거기가 창구였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돌려준 거예요. 이건 팩트는 맞아요. 네. 돌려줬는데 돌려줬다고 범죄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자금과 뇌물은 받는 순간에 기수입니다. 네. 이게 기수가 안 되는 딱 한 가지 이외에는 그 자리에서 돌려주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민원이 통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돌려주고 이 본인이 청탁이 안 통하면 그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상 네. 그건 미수예요. 근데 받아서 내가 3일 있다가 생각해보고 찝찝해서 돌려서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3일도 범죄예요. 안 그 되는 부인은 3개월인가 있다 줬어요. 네. 그리고 게다가 공천 받았잖아. 그거 공천 받았다. 이제 결과가 나왔다. 내가 볼 때는 그 부인이 대단한 게 네. 그게 2020년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2020년 총선 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두 명한테 받아서 돌려준 게 2020년이면 이 사람들은
지방의원 출마 희망자들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지방의원 선거는 2022년이야. 네. 2년 전에 2년 벌써? 전부터 일부러 수급을 아. 일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수지. 어. 설사 공천한 걸 받아도 2022년 어간에 네. 지방선거가 막 시작되면 2021년 말부터나 뭐 수금을 다니는 놈들 다니겠지. 네. 2020년부터 거는 놈이 어딨어요. 정말 이건 대단히 상식을 벗어난 행위죠. 네. 어. 근데 사실은 이 공천 헌금 의혹이 김병기 의원 개인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탄원서를 내서 이 탄원서를 이수진 전 의원이 김현지 당시 이제 보좌관한테 전달을 했고 당대표실 보좌관한테 전달했고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이거 대표한테 보고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이수진 전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이거를 당했다 보고를 했는데 이게 다시 또 돌고 돌아가지고 김병기 의원이 가로채가지고 보좌관한테 보관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의혹까지 있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최고위원들 정청래 지금 현재 대표한테까지도 사실은 이게 얘기가 갔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그렇죠. 했다 하면서 이게 지금 당 그다음에 정부 국정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지금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상황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추정을 해보면 그 김병기 의원이 사무부총장으로 네. 공직자 이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공간이 간사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세 개를 다 겸직하는 게 당내에서는 보통 권력이 아니에요. 총선 때 그렇잖아요. 때문에 이제 총선에 말하자면 키퍼슨이었던 겁니다. 네. 이 저 김병기 의원이 그럼.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표 입장에서는 공천을 통해서 물갈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김병기가 칼이었던 거예요. 네. 당내에 두루두루 어떤 안면이 받치지 않고 별로 그다음에 빚이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이잖아요. 김병기 네, 의원이. 네. 근데 이 사람은 칼로 쓰려고 하는데 이 사람 관련된 투서가 들어오네. 그래서 저는 묻어둔 게 아닐까 그냥. 그리고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에는 대표도 보고를 받았지만 묻었다. 이렇게 받았을 되는 수도 거예요? 있고 받았지만 흘려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허. 대수롭지 않게. 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 그때는. 이 비명행사, 뭐 친명행제 그 2024년 공천이 어마어마했어요. 네, 그럼. 맞습니다. 진짜 물갈이 공천이었어요. 네. 때문에 뭐 흘려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뭐 대표가 보고받는 게 그것만 있었겠어요? 투서가 또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나 하니까. 어쨌든 분명한 건 네. 녹취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녹취가 네 가지예요. 네. 이수진 김현지 의원의 실장이- 보좌관이 네. 이수진 의원의 보좌관이 김현지 당시 보좌관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됐냐. 네. 그랬더니 대표한테 보고했고 윤리심판원으로 넘길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윤리심판원에서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 공직자 평가 위원장인 김병기 의원한테 토스해서 네. 김병기 위원장이 그걸 가지고 셀프 면제부 주고 셀프 공천해버린 거예요. 네. 그럼 결국에 당시에 김병기 의원의 공천원구 관련된 비리를 당이 덮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지금 정청래 대표는 당시에 최고위원은 내용이 뭔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이수진 의원한테 들었는데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오지도 않았으니까 뭐 나한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넘어갔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당시에는 그렇게 넘어갔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가벼운 문제가 아니게 된 거죠. 결국 당이 어떤 의원의 비위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도 그거를 신중하고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덮어버리고 정작 그 손에 칼을 쥐어줘가지고 그 칼을 휘둘러가지고 결국 비명행사, 뭐 친명행제 이 결과를 만들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민주당은 그냥 개인의 일탈로 일축하고 특히 대통령 쪽으로 불똥이 안 튀도록 네. 최대한 뭘 해보려고 하는데 불똥이 안 튈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그 녹취가 만약에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녹취가 있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보좌관이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나 탄원이나 이런 거를 받았을 때 이제 이거 어떻게 처리되는 거 하면 대표님께 보고를 했으니까 잘 처리가 될 거야라고 보고를 안 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실제로 이재명 당시 대표한테 보고가 안 됐을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가 필요한 거죠. 네. 제가 뭐 수사라고까지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 치더라도 조사는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강선우뿐만 아니라 김병기에 대해서도 지금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했잖아요. 네. 그리고 일부는 윤리감찰의 지시에 따라서 조사를 해가지고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윤리감찰단의 지금까지 조사 결과가 무엇인지, 네. 무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청한 것인지, 징계 수위는 무엇인지 네. 말을 해야 돼요. 그런 와중에 김병기가 나와서 나는
내 말로는 절대 거론하지 탈당 않아. 못한다. 나를 제명을 시켜 차라리. 네. 그러니까 지금 조용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분명히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를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도 처벌될 혐의가 있다면 수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김현지도 분명히 조사의 대상이 될 거고 김현지 실장이 그 당시 보좌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진술을 받아봐야 되고 네. 했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도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걸 뒷배를 알기 때문에 김병기가 세게 나가는 겁니다. 너희들 네. 나를 칠 자신 있으면 해봐. 이렇게 되는 거다는 말씀드리고 네. 투서는 엄청나게 옵니다. 네. 특히 지방선거는 구청장, 광역위원, 기초위원 또 거기 공천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공천을 받겠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네. 자기가 떨어지고 탈락하면 뭐 난리가 나요. 우리 때도 뭐 엄청났어요. 네. 당으로 막 보내요. 너무 황당한 투서들이 많죠. 네. 김근식은 매일 술만 먹더라. 이런 투서를 해. 그거 연구 안 하고 술만 그거는 먹는다. 투서라기보다 팩트인데. 팩트 파인딩. 팩트를 담은 투서. 팩트 파인딩. 그런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골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알죠. 네. 너무 황당한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대부분 쓰레기통에 버려요. 네. 되게 버리고. 그러면 그 투서 간 걸 그 지도변 사람 나한테 전화해줘. 네. 김 위원장 이상한 거 같은데 너무 이상한 또라이 쓴 것 같아 버렸어 이렇게 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맞는데 네. 이 문제가 되는 탄원서를 우리가 내용을 봤잖아요. 네.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실물을 봤잖아. 네. 굉장히 구체적이야. 굉장히 사실과 그다음에 때와 장소와 시간이 나와 있어요. 네. 특히 앞부분에 공천 업무 받은 것도 굉장히 상세하게 새우깡 봉투에 새우깡을 봉투에 넣어줬다. 이런 걸 누가 그걸 지어내더라도 이거 어떻게 지어내요? 그러니까 보통의 탄원서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정도로 구체적이지 아니야. 않다. 그러니까 실제 경험했던 사람이 쓰지 않고는 쉽지 않은 거고 두 번째 그 부인이 부의장 법인카드 쓴 것도 시점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시점이 지금 나중에 경찰 조사한 시점하고 보니까 대부분 일치하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신빙성이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현지 실장이 당대표한테 보고를 했더라도 당대표가 안 봤을 수도 있지만 네. 그 정도 내용이면 당대표한테 저는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하면 이거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 조치가 김병기를 자르라는 조치일 수도 있지만 덮자는 조치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네. 이거 입막음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피해자가 폭행당했다고 고소장을 냈더니 그 고소장을 가해자한테 보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공직자 검증위원장이 김병기인데 야 너 이거 너한테 해서 알아봐. 너한테 왔어 알아봐. 그러니까 그냥 문제 끝난 거죠. 네. 뭉개면 될 줄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전반도 그렇고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직 후보자 검증 같은 업무에 특화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해요. 네. 왜냐하면 정보기구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정보가 다뤄본 정보가 어마어마할 거고 네. 정보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판별하고 네. 이것도 이제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너무 믿었던 것 같아.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맡겼다. 네, 너무 맡기고 그 당사자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당이 예민하게 신경을 쓰지 않고. 근데 아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구체적이에요. 네. 너무 구체적이죠. 일부러 지어내기 어려울 만큼의 그럼. 구체성이 있어. 이게 있었던 일이거든. 게다가 그 사람이 그 동작갑에서 공천을 희망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 투서를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지역구 내에서는 이게 안 풀리니까는 옆 지역구인 이수진 의원을 찾아가서 이수진 의원을 통해서 이게 당에 제출한 거고 수신인이 이재명 대표 이렇게 돼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그 김현지 보좌관과 이수진 의원 보좌관이 통화한 녹취의 실 내용이 뭔가예요. 네. 그게 그게 대충 공개가 개요는 되는 나오는데 만약 육성으로 그게 나왔을 때 그 뉘앙스가 있어요. 네. 이게 그냥 보고도 안 하고 대충 했다고 그냥 행정적으로 형식적으로 둘러대는 얘기인지 아, 예, 대표님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그게 건지. 아니고 진짜 보고했고 좀 기다려보라 라는 얘기인지 그 뉘앙스가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공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수진 전 의원이 공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할 수도 있어요. 이수진 의원은 뭐 네. 당도 나왔고 당시에 이제 원한이 깊게 맺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본인도 어쨌든 그로 인해서 공천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개할 수 있는데 지켜봐야죠. 네. 그러니까 김병기가 대단한 사람인 게 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소갈비 중 가장 맛있는 678번 갈비대 꽃갈비로 양념한 LA 갈비를 저렴하게 맛보시기 바랍니다. 1kg 가격은 29,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마켓단위에서만 가능한 특가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외비 후보자 검증위원장을 하면서 컷오프를 다 시키면서 거의 비명을 다 깼잖아요. 그때 뭐
이른바 비명계 있었던 중진 의원들 다 잘리잖아요. 컷오프 네. 되잖아. 컷오프를 김병기가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칼을 휘두른 사람이다. 칼춤을 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신세를 많이 진 거지.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 자기 지역구인 동작갑인가 거기에 자기랑 경선하겠다고 한 사람을 컷오프를 시켰잖아요. 아, 자기가 그렇군요. 컷오프 시킨 이 사람이 재심을 신청했더니 재심도 바로 기각을 했어요. 어. 그래서 기사가 많이 났어요. 아, 그 셀프군요, 셀프. 셀프 공천이에요. 컷오프 셀프 본인 셀프 기각했다고 공천이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수진 어떻게 했습니까? 이수진 그거 아주 탄원서 되니까 이수진도 바로 컷오프 시켰잖아요. 아, 그런 정도의 그 당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안 봐도 되게 그림이 네.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대충 사람 사는 거 비슷해서 안 봐도 대충 그림이 그렇게 각이 나오면 네. 조사해보면 대충 나와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직 더- 이제 조사 중이니까 더 더 확실할 이상한 수는 거는 없지만. 네.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하고 같이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 공관위를 했어요. 네. 공관이요. 공관위 간사 공관위원. 2023년 총선 공직후보 이 평가위원회를 같이 했어요. 네. 위원장, 위원. 강선우도 셀프 공천을 했어요. 아. 네 명이 거기에 공천 신청을 했는데 네. 두 사람은 계속 심사 보류. 그 중에 한 명이 김원걸 전 의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그 네. 셋째 아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컷오프. 그리고 단수 공천. 그러니까 이거는 갑질 남매의 공천 남매예요. 둘이. 공천 헌금 남매. 네. 세트로 다닌 거야 이렇게 서울시에서 총선으로.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아직 조사 중이고 그다음에 윤리심판원에서 뭔가 결과가 또 나올 테니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된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이게 다 그러니까 그 강선우 의원도 갑질로 낭만 장관 후보자였고 네. 김병기도 사실은 보좌관의 갑질 폭로로 시작됐다가 지금 공천 헌금까지 지금 네, 부통이 튄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럼 갑질 대마왕 남녀의 공천 헌금으로 지금 수면이 올라온 논란의 대상 2명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이 민주당의 주요 요직을 다 한 겁니다. 네. 그렇죠? 한 명은 장관 후보자였고 한 명은 원내대표까지 했어요. 제가 참담한 건 뭐냐면 적어도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옛날 삼김시대 이후부터 정치의 기본이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네.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에 발을 못 붙이는 겁니다. 원래. 아,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 국회의원 배지를 되게 못 따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당도 그렇고 저 당도 그렇고 족보도 없고 품격도 없고 내공도 없는 인간들이 단지 당시 공천권을 쥔 그 권력에 줄을 섰다는 이유로 충성을 다했다는 이유로 인성 검증이나 실력 검증이나 최소한의 품격의 검증 없이 그냥 꽂아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재선 3선 한 사람 많습니다. 네. 여기 박원석이나 김구식은 알아도 수도권에 3선 의원 모르는 사람 많아요. 맞아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이름 모르는 의원이 그러면서 많습니다. 대한민국 정치판 문화가 완전히 허접하게 된 거야. 허접하게 돼. 그러니까 저런 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개인의 저런 문제가 일이 아니라 생기냐고. 대한민국 정치의 정치 전반적인 문화, 문제다. 정치 문화와 정치 토양이 네. 그만큼 오염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오늘 시스템 에러가 아닌 휴먼 에러다. 그러니까 돈 공천이라는 거는 개인의 일탈일 수 있어요. 네. 민주당 전반이 그게 구조적으로 만연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일을 그 일탈을 벌인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면 네. 한 사람은 대통령의 지원과 후광으로 원내대표가 된 삼선 의원, 다른 한 사람은 대통령이 어쨌든 굉장히 아꼈던 대변인 시키고 장관 후보자로 발탁했던 재선 의원. 네. 그리고 경우는 다르지만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 출신의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재선 의원.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선두에 서서 네. 이 당이 추천하고 정부가 임명하는 요직에 나가고 당의 요직을 맡고 이게 시스템 에러예요. 민주당이 그런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역사성과 정통성이나 정체성을 이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냐?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맨파워가 호남에서 그다음에 586으로 뭐 친노 친문으로 시민사회 출신 전문가로 이렇게 순환을 했어요. 네. 22대 총선을 기점으로 종잡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에러입니다. 이게 민주당만의 문제냐? 아니에요. 대한민국 이 정당의 전반의 문제예요. 속 시원하다.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게 네. 정당의 정치적 인간관을 드러내는 게 공천이에요. 그것의 제도적 표현이 공천입니다. 네. 그리고 공천은 오랜 정치적 훈련의 결과여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때그때 효용성으로 공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게다가 알겠습니다. 이 어떤 특정 노선에 대한 충성. 네. 자기 말 잘 그다음에- 듣는 공천하는 그렇죠. 거예요. 당의 실력자와의 그래요. 거리감. 그리고 어떤 뭐 팬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당의 열렬 지지자들과의 거리감.
이런 걸로 공천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 나가가지고 뭐 네. 좀 뜨면.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 공천이라는 정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을 말하자면 만들어내고 그 인적 자원을 추천하고 권력을 배분하는 네. 이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너나 두 할 분 다 것 없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네요. 이게 단순히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이, 민주당 시스템의 문제고 한국 그다음에 이거는 정치의- 사실은 다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 또 한국 정치의 정치의 문제다. 비극이에요.